영아. 자, 이번 시간에 이어서 할 내용은 우리가 행렬이라는 것의 연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연산이라고 하면 당연히 뭐겠어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에 대해서 배워보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먼저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 다루어 봅시다. 덧셈과 뺄셈. 아이디어는 간단해요. 그냥 A라는 행렬이 A11, A12, A21, A22 이렇게 있고요. B라는 행렬이 B11, B12, B21, B22 이렇게 있다면 이 둘을 더하고 빼는 건 어떻게 하면 된다? 각 성분, 얘네를 성분이라고 부르는댔죠? 각 성분끼리 더하기 빼기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A 뿔마 B 플러스든 B 마이너스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A11과 B12를 연산하고요. A12와 B12를 연산하고요. A21과 B22를 연산하고요. A22와 B22를 연산해주면 그게 더하기이자 빼기가 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 연산 결과 빼기를 하다 보면 연산 결과 뭐 이런 게 뜰 수도 있잖아. 0000 맞아요? 이걸 우리가 특별히 영행렬이라고 부르며 O라고 씁니다. 이거 0 아니에요. O예요. O. 0처럼 생겼나? 5. 이거를 영행렬이라고 불러요. 영행렬. 0000. 이게 2x2. 그러니까 2x2. 아이돌 이름 같네. 투바투인가 걔네는? 그 2x2 행렬 같은 경우뿐만 아니라 뭐 3x3, 4x4 상관없이 그냥 어떤 행렬이든 000, 그러니까 0으로는 0이라는 성분으로만 이루어져 있다면 그걸 그냥 영행렬이라고 불러준다 생각해주면 되겠어요. 그리고 당연히 우리가 더하기 빼기는 순서를 바꿔도 상관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더하기 빼기는 순서를 바꾸면 안 되죠? 덧셈은 이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교환법칙, 결합법칙을 성립하게 된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면 되겠다. 빼기는 당연히 교환법칙 안 돼요. 교환이라는 건 바꾼다는 거잖아, 순서를. 맞지? A 빼기 B랑 B 빼기 A가 같지 않잖아. 그쵸? 그래서 이렇게 더하기 빼기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이제 곱하기를 해야 되는데 행렬의 곱하기는 일단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뭐냐면 실수와 곱하는 것, 즉 K 곱하기 A라는 행렬은 어떻게 다루냐? K 곱하기 A11, A12, A21, A22.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2x2가 제일 무난해서 얘를 예시로 드는 거야. 알았죠? 정사각 행렬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뭐 이렇게만 있어도 괜찮다고. 알았죠? 이런 식으로만 있어도 어차피 다 통용되는 거예요. 얘네들에 대해서 연산 어떻게 하냐면 그냥 각 성분에다가 다 곱해주면 됩니다. KA11, KA12, KA21, KA22 이런 식으로 각 성분에다 연산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도 어렵지 않죠. 맞아요? 자, 문제는 행렬의 곱셈입니다. 행렬의 곱셈이 좀 힘들어요. A11 뭐 그냥 A와 B는 저렇게 되어 있다고 할게요. 알았죠? A와 B의 곱이라는 것을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쓰는데 A, B라고 쓰는데 어떻게 하냐면 얘랑 얘를 곱합니다. 얘랑 얘를 곱해요. 자, 근데 곱할 때는 얘랑 얘랑 곱하고요. 얘랑 얘랑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A11과 B11을 A12와 B22를 곱한 걸 여기다 씁니다. 알았죠? 그리고 두 번째, 얘랑 얘를 연산해요. 둘 곱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A11과 B12, A12와 B12, B22죠? 2를 곱합니다.
알았죠? 그래서 어떤 의미냐면 얘는 1행과 1열을 곱했다는 의미고요. 그래서 일반 A1, 그러니까 새로운 이제 1,1 성분을 의미한다. 1행과 1열을 곱했잖아요. 맞죠? 1행과 1열을 곱했잖아요. 그래서 1,1 성분을 말하고요. 얘는 1행과 2열을 곱했잖아요. 그쵸? 2열을 곱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1행 2열의 성분을 1,2 성분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면 2행과 1열을 곱하면 여기로 오겠죠. 그래서 A21, B11, A22, B21 이렇게 되는 거고요. 마무리로 2행과 2열을 곱하게 되면 A21, B12, A22, B22를 곱해서 2행과 2열을 곱한 2,2 성분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게 행렬의 곱셈이에요. 얘가 좀 까다롭죠? 좀 귀찮았다고 느낄 수도 있고요. 정입니다. 알았죠? 정이에요. 자, 그럼 얘도 이제 곱셈이잖아. 근데 곱셈도 우리가 당연히 뭐가 성립해요? 곱셈도 교환법칙이 성립하죠. 맞아요? 아닙니다. 행렬에선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아요. 알았죠? 얘는 결합법칙과 분배법칙은 성립하는데 교환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교환은 곱셈에서 성립하지 않아요. 알았죠? AB 행렬과 BA 행렬은 같지 않습니다. 같지 않아요. 오케이? 자, 그리고 그래서 뭐 똑같은 거를 계속 곱하게 되면은 이게 A 곱하기 A 곱하기 A, 이거 A가 M개 곱하면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A의 M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단 우리가 이 거듭제곱 이야기할 때는 행과 열이 똑같아야 돼서 이게 정사각행렬일 때만 가능해요. 정사각행렬이 아니면 1/2, 1/2, 2/3 이런 애들이면은 걔네는 거듭제곱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중간에 사라져요. 연산이 안 되는 경우가 생겨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사각행렬끼리 거듭제곱처럼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 말을 할 수 있고, 그리고 특별히 단위행렬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단위행렬은 뭐냐면 이 행과 열이 숫자가 똑같은 애들, 즉 대각선 성분, 대각선 성분에 대해서만 1이고 나머지 싹 다 0인 것, 이걸 우리가 단위행렬이라고 부르며 일반적으로 2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대각선들은 다 1이고요. 그 이외의 것들은 전부 다 00인 것, 다 0인 것, 이런 걸 단위행렬이라고 부르며 2라고 불러요. 알았죠? 그래서 우리가 복소수에서 i를 뭐라고 불렀는지 기억해요? 교재에 써있는 표현으로 얘를 허수 단위라고 표현합니다. 그 단위랑 같은 개념이에요. 그냥 여기 1이다 라는 그런 이유죠. 얘도 개수가 1이다 라는 표현으로 단위, 행렬 이렇게 그냥 허수 단위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고요. 그렇죠? 단위 행렬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이건 참고사항으로 알아두면 좋은데 여기 밑에 케일리 해밀턴 정리라고 되어 있죠. 케일리 해밀턴 정리 뭐냐면 케일리 해밀턴 정리, 사람 이름이에요. 둘이 다른 애죠. A라는 애가 정사각행렬 ABCD가 있고 E라는 애가 1, 0, 0, 1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런 게 성립한대요. A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D의 A 플러스 AD 마이너스 BC의 2는
0 이렇게 된다 라고 하는 게 케일리 해밀턴 더하기인데 잘못 썼네요. 뭐야 잘못 쓴 줄 알았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케일리 해밀턴 정리가 어떤 이제 행렬 A에 대해서든 이런 관계식이 성립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AD-BC만 그대로 쓸 수 없는 거는 실수랑 행렬은 더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실수를 행렬화한다는 표현으로 이 실수에다가 2를 곱한다는 거죠. 그럼 AD-BC를 여기랑 여기다 곱해주면 되죠. 어차피 여기는 곱해봤자 0이니까 그쵸? 여기까지가 오늘 나갈 진도입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진도 나가고 뭐 그럼 사실상 그냥 연산만 한 거예요. 연산 말고 한 게 없습니다. 그쵸? 연산에 대해서만 쭉 연습해보겠다라고 받아들여주면 되겠어요. 당연히 그렇게 간단치는 않을 거고요. 좀 어려운 것도 있겠죠. 좀 어려운 것들도 있을 거고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정사각형렬이 아닌 애들도 등장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유형 17까지 다 끝내고 네, 오늘 행렬 마무리합시다. (1246번부터) 볼게요. y는 마이너스 3x 더하기 7과 y는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마이너스 8이 있대요. 이 둘의 교점을 구합니다. 교점 어떻게 구해요? 둘을 갖다고 놓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 둘을 갖다라고 놓고 이항해 준 거예요. 그 결과가 얘죠. 그래서 x는 5 또는 마이너스 3이 나오는데 a가 0보다 크다 했으니까 얘가 a고요. 얘가 c가 됩니다. 그러면 b는 5를 대입한 거니까 마이너스 8 d는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16 이렇게 되겠네요. a, b, c, d가 나왔죠. 자, 그 다음 y는 마이너스 3x 더하기 7과 y는 2x제곱 마이너스 15x 더하기 7이 있는데 이들의 교점 마찬가지로 방정식 풀어주면 2x제곱 마이너스 12x는 0이 돼서 x는 0 또는 6이 되고요. 2가 0보다 크다 했으니까 얘가 2고요. 얘가 fg가 됩니다. 그에 따라서 f의 값은 6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1 h의 값은 0을 대입하면 7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a, b, c, d, e, f, g, h까지 다 써봤어요. 자, 문제에서 a라는 애는 a, b, e, f라 했어요. a, b, e, f. b라는 애는 c, d, g, h죠. c, d, g, h 이렇게 됩니다. 자, 이에 대해서 3a-a-b라고 되어 있는데 3a-a-b의 값은 사실상 2a 더하기 b죠. 맞아요? 그래서 뭐 어렵지 않죠. 2a는 얼마예요? 10, 마이너스 16, 12, 마이너스 22 더하기 마이너스 3, 16, 0, 7 계산하면 7, 0, 12, 마이너스 15가 되고 이 애들의 성분의 합, 이게 4개 다 더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답은 얼마? 4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교점은 방정식 푸는 거라고 했어요. 교점이 의미하는 건 뭐다? 근. 각 성분 쓴 다음에 성분끼리만 더하면 되니까 뭐 어렵진 않죠. 1249번 보면 2a 더하기 3b의 값이 1, 8, 마이너스 6, 14고요. 마이너스 3a 더하기 2b의 값이 마이너스 8, 1, 9, 5 이렇게 돼요.
이때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해달랍니다. a랑 b를 구해주면 되겠죠. 맞아요? a 더하기 b. 뭐가 좋을까? 이걸 되게 귀찮게 생겼네. 자, 어쩔 수 없네요. 그냥 연립방정식 생각해준다고 하면 됩니다. 얘네들 연립하기 위해서 적당한 숫자를 곱해야겠죠. 얼마예요? 6a 더하기 9b는 3을 곱한 거죠. 3을 곱하면 3, 24, 마이너스 18, 42. 그리고 2를 곱하면 마이너스 6a 더하기 4b가 마이너스 2 곱한 거니까 16, 2, 18, 10이 돼요. 더하면 13b가 돼서 맞죠? 둘을 더하면 13b죠? 얘네들끼리 더하면 마이너스 13, 0, 26, 52가 돼서 b의 값이 어떻게 돼요? 13으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2, 0, 4 이렇게 됩니다. 이게 b죠. 그럼 a 더하기 b는 얘랑 얘를 빼주고 나누기 2하면 돼요. 2a 더하기 3b에서 b를 빼주면 여기에서 얘를 빼주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2, 6, 마이너스 6, 10이 되는데 그게 2a 더하기 2b니까 a 더하기 b는 나누기 2만 해주면 1, 3, 마이너스 3, 5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답이 되겠죠. 천천히 약간 연립방정식 하듯이 연산해주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덧셈, 뺄셈, 그리고 실수를 곱한 것에 대해서 표현한 거예요. 실수는 각각이 다 곱하는 거예요. 알았죠? 다 곱하는 겁니다. 다 곱해야 돼요. 나눠줄 때도 마찬가지로 다 나눠주는 거죠. (1254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A라는 게 X와 마이너스 1, B라는 게 1, 0, 마이너스 87, C라는 게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A, B, C를 한답니다. 일단 A, B부터 쓰면 어떻게 돼요? 얘랑 곱하는 거죠. 그럼 얼마예요? 1행과 1렬을 곱했으니까 얼마? X 플러스 8. 그리고 1행과 2열을 곱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7 이렇게 써집니다. 그래서 1행과 2x2 곱하면 어떻게 된다? 그냥 이제 1/2가 되는 거죠. 자, 이거랑 이제 C를 곱한 거예요. X 마이너스 이렇게 곱하는 거죠. 그럼 얘랑 얘만 곱하면 되죠. 맞아요? 얘네 둘 곱하면 X제곱 더하기 8X고요. 그 다음에 이거 곱하면 7이 됩니다. 자, 그래서 A, B, C 곱해도 이런 걸 신기하게도 네, 숫자만 나와요. 자, 얘가 사실 1/1이니까 뭐 괄호를 이렇게 써도 되고 안 써도 네, 쓰는 게 좋겠죠. 자, 이거의 성분에 대해서 x는 a일 때 최소값, 이거의 최소값 언제 가져요? 최소값을 물어보면 이거 뭐 물어보는 거라고? 최소값 뭐 물어보는 거야? 뭐? 표준형 바꾸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x 더하기 4의 제곱 마이너스 9가 되고 x가 마이너스 4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 9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a고요. 얘가 b라서 a-b의 값은 5 이렇게 되죠. 2차 함수의 최소 만들라는 거는 표준형 바꾸라는 거잖아. 그치? 맞죠?
1257 a 더하기 2b가 1, 1, 2, 3이고요. a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3, 1, 마이너스 2, 1이에요. 그쵸? 내가 원하는 게 a제곱 마이너스 4b제곱을 구해달래.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일단 둘을 더하면 어떻게 돼요? 2a는 마이너스 2 더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2, 2, 0, 4.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 0, 2가 되고요. 둘을 빼면은 4b는 뺀 거니까 4, 0, 4, 2가 되고요. 그래서 2b만 구해주면 2b는 2, 0, 2, 1이 됩니다. 자, a제곱 마이너스 4b 제곱은 a제곱 마이너스 2b의 제곱인 거라서 그쵸? a제곱을 먼저 계산합시다. 얘랑 처음에 헷갈리니까 한번 써볼까요? 마이너스 1, 0, 2 마이너스 1, 0, 2 1, 0, 2 빼기 2, 0, 2, 1 2, 0, 2, 1 이렇게 결론은 이렇게 쓸게요. 자, 얘랑 곱하면 어떻게 돼요? 1 더하기 0 얘랑 얘 곱하면 어떻게 돼요? 1 플러스 2 얘랑 곱하면 어떻게 돼요? 0, 0, 0 얘랑 곱하면 어떻게 돼요? 4가 되죠. 빼기 얘랑 곱하면 얼마예요? 2, 4네요. 얘랑 곱하면 어떻게 돼요? 2, 0, 0, 1, 0 얘랑 곱하면 어떻게 돼요? 2, 2, 4, 1, 2, 2 얘랑 곱하면 얼마가 돼요? 1. 자, 그래서 얘네 둘을 빼주면 마이너스 3, 3, 마이너스 6, 3 이렇게 되죠. 이게 최종적인 답이고 2,1의 성분을 구해달라, 얘 구해달라 했으니까 마이너스 6입니다. 여기까지 받아들일 수 있나요? 맞아요? 자, 그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선생님, 저 합차공식인데요? 곱하면 되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만약 얘를 둘을 곱해서 2,1을 찾는다고 합시다. 2,1은 뭐냐면 2행과 1열의 곱이에요. 그쵸? 그럼 쟤네들끼리 곱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이죠. 그래서 안 맞죠. 왜? 합차공식이라고 착각한 이유는 뭐냐면 이제 a 더하기 2b랑 a 마이너스 2b를 곱하면 여러분 생각은 이렇게 되는 거죠.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2ba 마이너스 4b제곱에 대해서 이 둘이 똑같다고 착각했기 때문이에요. 말했죠? 행렬에선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둘은 같지 않아요. 같지 않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합차공식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라고 때때로 주어지는 경우가 아니라면 네, 곱셈 공식 못 씁니다. 전개밖에 못해요. 알았죠? 전개밖에 못합니다. 아예 달라요. 우리 여태까지 배웠던 거랑 아예 규칙이 달라. 그러니까 곱하기에서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줘야 돼요. 그래서 얘를 합차공식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요. 정말 A와 B를 직접 구해도 되지만 어차피 4B제곱 구하는 거라서 2B만 구해서 계산해 제곱끼리 빼준 거다라고 받아들여주는 거죠. 이해가요? 그냥 곱하기 하는 거예요. 곱하기 하는데 이제 곱하기 규칙이 조금 이상한 거지. 그치? 질문? 없다면 1261번. (1261번) A라는 애는 2가 있는데 A의 16제곱을 해달래요. 16제곱을 진짜 하라는 걸까? 아니겠지. 뭐 하라는 거예요? 규칙 찾으라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돼? 규칙 찾을 때까지는 나열해야 돼요. 규칙 찾을 때까지는 나열해야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A제곱부터 해보죠. A제곱은 어떻게 돼요? 1, 2, 1, 2랑 1, 2, 1, 2 곱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얘랑 곱하면 어떻게 돼요? 1, 2, 3 얘랑 곱하면 2, 4, 6 얘랑 곱하면 어떻게 돼요? 1, 2, 3
얘랑 얘랑 곱하면 6이 되죠. a제곱은 36, 36. 그렇게 됐네. 맞죠? 그럼 a 세제곱은 어떻게 될까요? 눈치가 좀 빠르면 이미 계산은 완료됐습니다. 이미 계산됐어요. 왜냐면은 얘가 36, 36이라는 건 3 곱하기 1, 2, 1, 2라고 쓸 수 있죠. 맞아요? 그럼 이 a 세제곱이라는 건 a 곱하기 a 제곱이잖아. 그치? 근데 이 a 제곱이 뭐야? 3a죠. 맞아? 그럼 이거 3a 곱하기 a거든? 뭐야 이거 3a 제곱이고. 근데 a 제곱은 또 뭐야? 3a잖아. 이거 3의 제곱 a가 되죠. 그에 따라서 a 16제곱은 3의 15제곱 a가 됩니다. 끝. 근데 모든 성분의 합 구해달라 했으니까 a는 얼마예요? a의 모든 성분의 합은 얼마야? 1, 2, 1, 2 더하면 얼마야? 1, 2, 1, 2 더하면 얼마야? 6 아니야? 그쵸? 3의 15제곱 곱하기 6은 얼마? 2 곱하기 3의 16제곱. 문제에서는 얘랑 얘를 둘 다 구해달라 했으니까 답은 18. 만약에 이거를 바로 눈치채지 못하면 어떡하나요? 네, 어쩔 수 없죠. 더 곱해보세요. 더 곱해가면서 규칙 찾아야 됩니다. 맞죠? 더 곱해가면서 규칙 찾아야 되는데. 네. 질문? (1265번) 기다려 힘내. 오늘이랑 금요일만 오면은 이틀 동안 학원 두 번이나 안 와. 신난다. 그쵸? 그 전에 부지런히 진도를 땡겨놓고 갑시다. 자, a 더하기 a제곱 더하기 a세제곱 더하기 점점점점점점 해서 규칙 찾으라는 거겠죠? 맞아요? 규칙 찾으라는 걸 거야. a제곱부터 해보죠. 얘랑 얘랑 곱하면 어떻게 돼요? 2 곱하기 1. 얘랑 얘랑 곱하면 어떻게 돼요? 2, 3, 6, 3, 1, 3 이렇게. 얘랑 얘랑 곱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과 얘를 곱하면 마이너스 2랑 1이라서 마이너스 1. 얘랑 얘랑 곱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 곱하기 3은 마이너스 3, 이거니 마이너스 2 이렇게 됩니다. 무슨 규칙이 있지? 잘 모르겠는데. 자, 일단 한번 더 해볼까요? a 세제곱. a 세제곱은 얘랑 얘를 곱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얘랑 얘랑 곱하면 어떻게 돼요? 2, 1, 2,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얘랑 얘랑 곱하면 어떻게 돼요? 2, 3, 6, 0. 얘랑 얘랑 곱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 1이랑 0. 얘랑 얘랑 곱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 플러스 2라서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규칙이 보이나? 잘 안 보이죠? 맞아요? 잘 안 보입니다. 그럼 뭐 해야 돼? 네, 더 해야 돼요. a 4제곱은 어떻게 돼요? 얘의 제곱이죠? 맞아요? 아니면 얘 곱하기 얘라고 해도 되죠? 맞아요? 얘랑 얘 곱하면 어떻게 돼요? 2, 3이랑 마이너스 1, 0 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고요. 2, 3이랑 0 마이너스 1 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이고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1, 0 하면 1이고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1 하면 1이죠. 특이한 거 혹시 찾았어요? 그럼 부호만 바뀌었죠? 자,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1, 0, 0, 1이면 그걸 단위 행렬이라고 말했잖아. 그치? 근데 마이너스 1, 0, 0, 마이너스 1이니까 뭐예요? 마이너스 2죠. 근데 우리가 이 단위 행렬 2라는 건 실제로 우리가 1이랑 비슷한 취급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어떤 행렬이랑 단위 행렬 곱하면 이거 그냥 A 뜹니다. 그러니까 1 곱하기 1 하면 1 뜨잖아. 그치? 아니, 곱하기 1 하면 자기 자신 나오잖아. 그거랑 똑같아요. 2라는 행렬을 곱하면은 자기가 나와요. 자,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얘가 마이너스 A가 나오고 A의 5제곱은 뭐가 돼요?
이게 A 제곱 곱하기 이게 A 세제곱이라서 A 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A 2잖아요.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2A의 제곱이 뜨고요. 그래서 A의 6제곱은 뭐가 떠요? 다시 2가 뜹니다. 자, 그래서 이 6개 다 더하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0 나와요. 반드시 0 나옵니다. 그쵸? 그래서 A부터 A 6제곱 더하기 해서 A에 50제곱까지 더하는 건데 이거 더하면 얼마라고? 0 뜬다는 거예요. 그럼 A 50제곱까지 더한다고 했을 때 48제곱까지는 다 0일 테고 49제곱과 50제곱만 남을 텐데 이것은 A와 A제곱의 합과 같다는 거죠. 자, 그래서 2,1 성분은 2개만 더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2가 답이 됩니다. 틀렸죠? 잠시만. 틀렸대. 49, 50. 1,2 구하라 했구나. 2,1이 아니라 1,2면 2둘 더하는 거죠. 미안해요. 네, 6. 1,2 성분 찾는 거니까 6이 되겠다.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어요. 이걸 알고 있어야겠죠? 단위 행렬을 곱하면 뭔 일이 벌어진다? Nothing.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냥 자기 자신이 나올 뿐이다. 행렬은 좀 규칙이 좀 복잡해 보이는데 그래도 뭐 어려운 주제가 나오진 않아서 앞에 있는 것보다는 쉽지 않나요? 아닌가? 자, 이제 1269번. 문제가 좀 길죠? 행렬의 활용. 활용은 원래 문제가 긴데 행렬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나 이런 행렬이 단위가 들어가야 돼서 문제가 좀 더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을 뿐이에요. 얘가 엄청 길지는 않습니다. AB에서 판매하는 1톤 트럭과 4톤 트럭의 가격은 이렇게 된대요. A 회사, B 회사 1톤, 4톤 A 30, 24, 13, 30 그리고 영업소 XY에서 필요한 건 1톤이랑 4톤에 대해서 얘는 6개 B개 필요하고요. C개 10개 필요하죠. 드는 비용이 다음과 같다. 이 드는 비용이 자, 이게 뭔 말이냐면 그러니까 돈이 들어간대. 이게 문제에서 뭔 말하는 거야? A 회사 B 회사에서 가격이 이거래. 이게 가격인 거죠. A 회사의 가격은 A1, A 100만 원, 13 100만 원. 그냥 A랑 13이라 할게요. A랑 13이죠. 근데 이걸 내가 X에다 팔 거야. 저기 X 영업소님 몇 개 필요하셔요? 했더니 X는 저 1톤짜리 6개랑 4톤짜리 B개 필요해요. 그럼 저희가 계산 좀 해볼게요. 1톤짜리가 6개 필요하시다고요? 그럼 6A1이겠네요. 4톤짜리가 B개 필요하시다고요? 13B만큼 있으시겠네요. 저희 회사에서 X 영업손님한테 받을 돈은 얘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이제 얘네 둘이 경쟁하는 걸 거 아니야. 영업소에 팔아먹으려면, 맞지? 그래서 B에서도 말해. 저희는 24랑 30인데 가격이 님이 6개 B개 필요하다 했으니까 24
곱하기 6과 30 곱하기 C가 저희가 이제 님이 내셔야 되는 가격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맞아요?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거냐면 A 24, 14, 30이라는 것과 6B, C 10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곱하면 그게 6A 더하기 24C가 잠깐만. 이러면 잘 안 맞는데? 이러면 안 맞죠? 왜냐면 내가 지금 가격은 6A 더하기 13B가 떠야 되는데 얘랑 얘를 곱하면 어떻게 돼? 6A 더하기 24C가 뜨죠? 그래서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이 가로랑 내가 원하는 거는 얘랑 얘를 곱하고 얘랑 얘를 곱해야 되는 건데 맞죠? 그게 순서가 안 맞으니까 바꿉니다. 6B, C10과 A24, 13, 30을 곱하는 걸로 하면 이러면 이렇게 곱해서 6A 더하기 13B 내가 원했던 이거는 144 더하기 30B 내가 원했던 애가 등장하죠. 맞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구하려는 이 구입 물품의 가격 드는 비용이라는 것은 P 곱하기 Q가 아니라 뭐다? Q 곱하기 P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다시 이제 QP 해주면은 얘랑 이거 곱했으니까 얘랑 얘 곱하면 어떻게 돼요? 방금 했죠? 그럼 얘랑 얘 곱하면 AC 더하기 130 얘랑 얘랑 하면 24C 더하기 300인데 그게 지금 드는 비용이므로 176과 B와 214랑 468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얘가 얘랑 똑같으니까 C가 얼마예요? 168 7인가요? 네, 7이 되고요. 얘랑 얘랑 같은데 C가 7이니까 7A 더하기 130이 214라서 84 A가 12가 뜹니다. A가 12면 얘랑 얘랑 같잖아요. 그쵸? A가 12면 여기가 72라서 104가 나와야 되니까 얼마지? 8? 네, B가 8이네요. 네, 이렇게 A, B, C가 나왔죠. 내가 원하는 건 D의 값을 구하는 것이고 그래서 D의 값은 얼마? 144 더하기 240 384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5번이겠죠. PQ를 하면은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쵸? 이게 안 맞잖아. 내가 구해야 되는 요 드는 비용이라는 것은 X 영업소에서 A 회사에서 물건을 산다고 하면은 얘는 다시 A1이 6개 있고 B1이 13개 있어서 이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PQ는 아니라고 해석하고 QP가 올바르다는 거죠. 이게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다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아직 30분 남았죠? 7문제만 더 하면 돼요, 여러분. 얼마 안 남았죠? 왜 니네 학원 모의고사도 안 보더라? 4학년? 내신 대비 문제집 언제 나오지? 그럼 이게 모의고사를 안 보면은 그냥 쭉 할 거예요? 쭉? 모의고사 문제 다음 주에 나올지 다다음 주에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때부터 11월까지 쭉. 응?
내신 내면 문제집 할 거라고. 그거 다 하고서는 이제 그러면 다 했으면 교과서는 맨 마지막 쯤에 한번 그냥 슬쩍 볼 거예요. 알았죠? 중학교 거는 교과서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서. 고등학교 거는 교과서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알았죠? 다 쉽다는 건 아니에요. 고등학교 교과서는 중학교 거보다 좀 어려워요. 뭐라 해야 될까? 그러니까 센 기준으로 상에 해당하는 문제들이 꽤 있습니다. 교과서에. 상급에 해당하는 게. 근데 중학교 거는 상에 해당하는 문제 별로 없잖아. 그치? 그쵸? 고등학교 건 꽤 있어요. 어쨌든 중학교 교과서는 어렵지 않기 때문에 시험 전주, 전전주에 그냥 한번 쓱 보는 걸로만 하겠습니다. 1272번. A라는 게 100-1, B라는 게 -1, 4, 2, -5. A제곱 더하기 AB 마이너스 BA 마이너스 B제곱의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하래요. A제곱 더하기 AB 마이너스 BA 마이너스 B제곱. 이거 뭐지? 대박! 얘죠? 반대인가? A제곱 마이너스 BA 플러스 AB 마이너스 B제곱. 얘죠? 맞아요? 이해가요? 그쵸. 교환법칙 안 돼서 이거 순서도 중요해요. 순서 잘못 쓰면 틀린 거야. A 마이너스 B는 어떻게 돼요? 2, 마4, 마2, 4. A 플러스 B는 어떻게 돼요? 0, 4, 2, 마6. 이렇게 두 개만 곱하면 되겠죠. 다 곱하는 것보다. 맞지? 자, 곱해주면 어떻게 돼요? 얘랑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8. 얘랑 얘랑 곱하면 어떻게 돼요? 8, 24, 32. 얘랑 얘랑 곱하면 어떻게 돼요? 8. 얘랑 얘랑 곱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2. 더하면 얼마? 0. 이렇게 됩니다. 질문 있어요? 질문이 없다면 넘어가도록 하죠. 1279번.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렬에서 교환법칙은 성립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행렬에서 교환법칙이 성립한다라고 조건이 주어졌다면 그럼 어떠한 관계식이 등장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성립하지 않는데 성립한다는 것은 특수한 상황을 이야기한다는 것이고 관계식이 하나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A라는 애가 111x제곱, B라는 애가 y11-y 인데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a 플러스 b와 a 마이너스 b의 곱이래요. 이게 뭔 말이냐면 얘가 의미하는 게 a, b가 ba라는 거죠. 원래는 이거 성립 안 되잖아? 맞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성립 안 돼야 되는데 저게 됐다는 건 교환법칙이 성립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만 우리가 확인해도 괜찮다는 거죠. 자, A, B라는 거는 얘랑 얘랑 곱하면 y 더하기 1, 얘랑 얘랑 곱하면 1-y, 얘랑 얘랑 곱하면 y 더하기 x제곱, 얘랑 얘랑 곱하면 1-x제곱 y. BA라는 값은
BA라는 값은 얘에서 얘 곱한 거죠. 그럼 y 더하기 1. 얘에서 얘 곱한 거죠. 그래서 y 더하기 x제곱. 얘에서 얘 곱한 거죠. 그래서 1 마이너스 y. 그래서 얘에서 얘 곱한 거죠. 그래서 1 마이너스 x제곱 y. 자, 그런 거로 이 둘이 같다는 건 얘랑 얘가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1 마이너스 y는 y 더하기 x제곱.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자, 이 y는 x에 대해서 맞죠? 지금 관계식이 나왔죠? 그러면 이거 그래프를 우리가 그릴 줄 알잖아요? 이렇게 그려지겠죠? 2분의 1이고요. 1과 마이너스 1이 x 절편이 될 겁니다. 자, x축과의 교점을 P, Q, y축과의 교점을 R이라고 했을 때 여기 넓이 구해달래요. 넓이 얼마? 2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라서 답은 2분의 1. 자, 1283번 보도록 해볼게요. A라는 애가 1, 1, 이게 1, 2. B라는 애 1, 마이너스 1. A라는 애가 1, 마이너스 1하면 3, 4.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PQ를 구해달래요. A 사육이 PQ가 된다는데 이걸 구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뭔 얘기냐면 이걸 뭐 어쩌라는 거지? 라고 고민을 하죠. 고민. 여기에다가 내가 A를 곱하고 여기다 B를 곱할게요. 그럼 1, 1에다가 A를 곱하고 1 마이너스에다 B를 곱하면 A 더하기 B랑 A 마이너스 B가 나오잖아요. 그게 4와 6이 되도록 해달라는 거야. 그럼 이게 A가 5고 B가 마이너스 1이면 되거든.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얘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뭐냐면 A1, 1에다가 A를 곱하고 A1 마이너스 1에다 B를 곱해서 더하면 A에 4, 6이 돼서 그게 PQ가 된다라는 건데 내가 이미 A1, 1을 알거든? 그래서 A가 5라면 A1, 1은 A1, 1에다가 A를 곱하면 여기 1, 2에다가 5를 곱한 거라서 50이 되고요. 여기에다가 뭘 곱한 거예요? 마이너스 1을 곱한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이걸 한 겁니다. 그래서 2, 6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둘을 곱해달라 했으니까 답은 12. 이 실수는 여기에 들어가도 되고 여기에 들어가도 돼요.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를 미지수로 잡고 그걸 계산할 바에야 이런 식으로 뒤에 있는 행렬에다가 어떤 A와 B를 곱해서 사륙이 되게끔 만들어줄 수 있다면 그걸 바탕으로 그냥 A를 구하지 않더라도 식을 유도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집중해 보세요.
a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4a가 0이 된답니다. 이게 뭐였냐면 이거 케일리 해밀턴 정리라고 했죠. a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b의 a 더하기 ad 마이너스 bc의 2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a 더하기 d가 마이너스 2라는 것과 ad 마이너스 bc가 4라는 것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맞아요? 자, 그 상황에서 a 33제곱을 구해달래요. a 33제곱의 2,2 성분. a 33제곱 일단 a 제곱 a부터 써보면 a, b, c, d라고 써진 거잖아, 그렇지? a 제곱은 어떻게 되냐면 얘랑 귀찮은데 이것만 합시다. 2x2만 합시다. 얘랑 얘만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bc 더하기 d제곱 이게 되겠죠? 자, 바꾸겠습니다. 미안해요. 이거 지울게요. 이게 낫겠네요. 이거를 쓸 줄 알았는데 이거 쓰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걸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어요. A에서 2를 빼주면 이렇게 곱했을 때 곱셈 공식에 따라서 얘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A랑 B에 대해서 곱셈 공식이 성립 안 하는데 2는 어차피 곱하면 자기 자신이라서 교환 법칙이 돼요. 그래서 얘는 곱셈 공식이 되고 그래서 A-2를 곱하면 0이 됩니다. 어차피 얘에다가 얘 곱하는 건 A에다가 영행렬 곱하는 거니까 맞죠? 영행렬을 곱하면 0이 되죠. 0 곱한 거니까. 그럼 A 세제곱은 8, 2가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 말한 A의 33제곱은 8, 2의 11제곱이라서 2의 33제곱 2가 됩니다. 그럼 이제 어차피 얘는 2의 33제곱에 1001이잖아요. 그래서 2x2, 그러니까 2,2 행렬 성분은 2의 33제곱 얘가 되겠다. 8의 11제곱이라고 교재에는 적혀있죠. 이렇게 계산되겠네요.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3문제밖에 안 남았어요. 생략. (1292번) 보겠습니다. 자, a 더하기 b라는 애가 1001이고요. a 세제곱과 b 세제곱이 둘 다 마이너스 1, 0, 0, 마이너스 1이에요. 이거 우리가 아까 마이너스 2라 했죠. 단위 행렬. 그쵸? ab 더하기 ba의 값을 구해달래요. ab 더하기 ba. ab 더하기 ba. 뭐가 좋을까? 잠시만.
일단 이렇게 해봅시다. a 더하기 b의 세제곱을 하면은 a 세제곱 더하기 잠깐만 이게 안 되는데. 오호 곱셈공식 변형. 곱셈공식. 잠깐만. ab 더하기 ba a 더하기 b a 더하기 b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잠깐만. ab 더하기 ba 여기 떠올리질 않지? 떠오르지가 않냐? 그렇게 복잡할 리가 없는데. 그냥 해봅시다. 얘가 2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렇게 할게요. 그냥 뭔가 식을 변형하려고 했는데 b라는 값을 2-a라고 보겠고요. b 세제곱은 마이너스 2자 a 세제곱이잖아요. 그쵸? 근데 이 b 세제곱이라는 건 2-a의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오케이? 자, 근데 얘를 전개하면 2 세제곱 2는 근데 어차피 똑같이 2니까 2 마이너스 3a 더하기 3a 제곱 마이너스 3a a 세제곱이 됩니다. 얘랑 얘가 같은 거죠. 여기까지 우리가 관계식을 썼는데
자, 이때 AB 더하기 BA라는 것은 A 곱하기 E-A 더하기 E-A에다가 A를 곱한 것이 되며, 그럼 A-A 제곱, 이게 실제로 똑같죠? 왜냐면 둘 다 2가 포함된 거라서 이거의 2배를 구해달라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얘가 얘랑 똑같은데, 맞죠? 마이너스 2라는 값이 2-3a 플러스 3a 제곱 마이너스 a 세제곱인데 a 세제곱이 마이너스 2잖아? 그래서 여기 플러스 2가 돼요. 그래서 3a 마이너스 3a 제곱이 3, 2가 되고, 그에 따라 a 마이너스 a 제곱이 2가 됩니다. 그럼 얘는 딱 이거의 뭐예요? 2배죠. 그래서 이 2가 된다. 이 2는 우리가 2, 0, 0, 2라는 행렬을 유도하게 되죠. 이거를 그냥 관계식으로 원래 생각하려 했거든요. 근데 도저히 떠오르지 않아서 그냥 대입해봤어요. 대입했더니 생각보다 깔끔하게 나오긴 하네요. 말고 다른 방법이 있나 했는데 떠오르는 게 없네요. 그냥 요거 하라는 문제 같아요. 대입해서 관계식 구해내라. 두 문제 남았으니까 두 문제까지 다 하고 끝내죠. A-B는 2고요. AB는 0이다. 0행렬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B라는 것 대신에 뭘 쓸 수 있어요? 다시 A라는 것 대신에? B라는 것 대신에 A-2를 쓸 수 있으니까 A 곱하기 A-2는 A제곱 마이너스 A가 0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 A제곱은 A가 되죠. 자, 니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는 것은 실제로 A와 B가 2를 이용해서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거 그냥 A 더하기 B의 제곱 마이너스 2AB라고 써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이게 원래 다른 애들은 안 되는데 이 A와 B가 2를 이용해서 설명되어 있어서 이 B 대신에 A 더하기 2라고 쓸 수 있잖아요. 그럼 A와 A 더하기 2에 대한 관계식이라서 교환법칙이 성립하게 됩니다. 왜냐면 거듭제곱 혹은 2와의 연산은 교환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그래요. 얘는 잠깐 미안한데 이거 A 차로 해야 되는데 잘못 썼어요. 미안합니다. 그래서 2 더하기 0이랑 2가 되죠.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2가 맞습니다. 디귿 A제곱 B제곱 말했다시피 AB 곱하기 AB랑 같아요. 같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왜? B가 A로 표현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디귿도 맞습니다. 0행렬이 되죠. 다른 애들은 원래 안 돼요. 근데 원래는 기본적으로 안 되는데 이 B가 A-2라서 교환법칙이 성립한다. 교환법칙이 성립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1299번) A라는 애가 A, B, C, D에 대해서 A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4E가 0이다. 이거를 성립한대요. 헤일리 해밀턴 정리에 의해서 A 더하기 D가 3이고요. AD 마이너스 BC의 값이 마이너스 4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쵸? 자, 이때 A 더하기 D의 최대를 구해달래요.
잠깐만. 내가 뭔가 착각했나? 오케이. 내가 지금 잘못 말했네. 자, 미안해요. 176페이지 잠깐만 넘어갔다 올게요. 176페이지 잠깐만 넘어갔다 올게요, 친구들. 176페이지에서 설명 안 한 부분이 있었네. 그 부분을 지금 착각해가지고 이렇게 말했어요. 자, 176페이지 아래 보면은 케일리 해밀턴 정리라고 했을 때, 얘가 있으면 이제 A제곱 케일리 해밀턴 정리가 성립한다 했지만, 우리가 반대로는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써있죠. 그래서 반대로 이걸 만족할 때 A 더하기 D는 P, AD-PC는 Q라는 것은 아니다. 맞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로 인해서 얘로 우리가 A 더하기 D를 알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하냐? 얘가 인수분해 된다라는 걸 찾아야 돼서 A-4E 곱하기 A 더하기 2가 0이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럼 A-4E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A-4E는 A-4, BC, D-4가 되고요. A 플러스 2는 A 플러스 1, BC, D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근데 얘랑 얘를 이제 곱해서 0이 됐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자, 둘을 곱해서 0이 됐다는 건 일단 둘을 곱해서 0이 됐다는 건 일단 요 상태에서 A가 실제로 4, 2일 수도 있고, 맞죠? A가 마이너스 2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얘가 0이면 곱해서 당연히 0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얘가 0이어도 곱해서 당연히 0이 되겠죠. 근데 이 둘이 0이 아니어도 0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이상한 걸 억지로 꾸몄을 때 이런 식으로 하잖아. 둘 다 0행렬은 아니죠. 근데 이 둘 곱하면 0이고요. 이 둘 곱해도 0이고요. 둘 곱해도 0이고요. 둘 곱해도 0이죠. 그래서 0이 아닌 애들끼리 곱해도 0이 됩니다. 가능해요. 그리고 이제 말했다시피 A가 4, 2도 아니고 A가 마이너스 2도 아닌 경우에 대해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큰 거 찾아달라는 이야기로 받아들여주면 될 것 같아요. 자, A가 4, 2라면 A 더하기 D는 일단 8이죠. A가 마이너스 2라면 A 더하기 D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 근데 그때 여기에서 뭘 쓰면 좋을까? 얘를 우리가 이제 컨트롤 해야 되는데 A가 4, 2가 아니고 A가 마이너스 2가 아닌 경우. 자, 그럼 일단 얘를 따져보죠. 그래서 곱해보면요. 어떻게 돼요? A-4 곱하기 A 플러스 1 더하기 BC. 그리고 얘랑 얘랑 하면 B에 A 플러스 D-3이 되고요. 얘랑 얘 하면요. C에 A 플러스 D-3. 그리고 얘랑 얘 하면요. BC에 D 플러스 4, D 플러스 1. 이렇게. D 마이너스 하네요. 이런 식으로 행렬이 만들어집니다. 자, 근데 얘랑 얘가 0이잖아요. 그쵸? 이것도 0이고 얘도 0이긴 한데 문제는 여기가 0이기 때문에 A 더하기 D가 얼마가 떠요? 이게 3으로 확정됩니다. 그러면 3과 마이너스 2와 8 중에 누가 제일 크냐는 거고 답은 얼마? 8이 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할 때는 실제로 인수분해가 된다고 했을 때 얘인 경우랑 얘인 경우랑 둘 다 아닌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어서 생각을 해줘야 돼요. 알았죠?
그렇게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게 좀 번거롭긴 하다. 자, 여기까지. 숙제는 여기까지 해오시면 되고요. 금요일날 보도록 하죠. 잘 가요.